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40입니다. 비율분석법과 어림셈법, 투자분석기법의 내용을 또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채무불이익률은 짝대기 짝긋고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계수는 다 분수였죠. 짝대기를 짝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분자로 올린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럼 채무불이익률은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나가는 돈,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주의해 두실 건 경비와 저당은 유효 총소득에서 나가는 거죠. 순영업소득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얘를 순영업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익률을 손익분기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채무불이익률은.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 2번 대부비율, 융자비율, 저당비율 다 똑같은 내용이었네요. LTV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달랐죠. 무슨 도사? 부채도사.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지집에. 그래서 부채비율만 짝대기 짝긋고 부채가 분자, 지집에. 지분분의 부채였죠. 나머진 다 전체 돈분의 남의 돈이었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총 투자액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부채 잔금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 비율을 뭐라고도 한다? 저당 비율 또는 융자 비율 또는 LTV라고 했던 거죠. 2번 5, 3번 부채 비율은 짝대기 짝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였습니다. 알고 싶은 게 분자여야 되죠. 근데 지금 부채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부채가 분모란 얘기니까 X죠 지금.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대부 비율,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면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이 우리는 50%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40%다 그러면 지분 비율은 60%. 지분 비율이 20%면 대부 비율은 80%네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부 비율 밑에다가 짝대기 짝 긋고 지분 비율을 집어넣으면 지분분의 부채잖아요. 내 돈분의 남의 돈. 그럼 얘는 나누면 1. 지금은 100%가 나왔네요. 100%.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가 된다. 대부 비율이 50%면 지분 비율도 50%니까 50분의 50, 1. 부채 비율은 100%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건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틀린 거네요. 정말 분모 분자 뒤집는 거 좋아해요. 3번이 틀린 답. 4번. 총자산 회전율은 총입니다. 총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그래서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총 들고 돈 내놔 그러면 총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사람에게로 자산이 회전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된다. 오네요. 그래서 조로 외웠다면 조총으로 기억해 두셔도 되고 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총 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더라. 얘는 총소득 승수의 역수였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아까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였죠 여러분? 순총해야 된다. 순종. 종합 환원율이었어요. 종합자본 환원율.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종이 아니에요. 총자산 회전율이더라. 그 다음 5번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비율 분석법에서는 먼저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 비율을 구하기 위해 분모 분자에 대입되는 수치가 왜곡된 수치가 들어가면 왜곡된 비율 자체가 나오겠죠. 그럼 그 왜곡된 비율을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리면 잘한 결정이 나오겠다. 잘못된 결정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부채 감당률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니까 부채를 감당해내는 건 부채 서비스액 바로 위에 있었던 순영업소득이었죠. 그래서 얘는 순영업소득이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가 분자였죠. 분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1번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를 감당하는 순영업소득이 말 그대로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5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2억,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라면 2배네요. 2배.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2번,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현금 서비스액을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인출하면 걔는 빌린 돈이다, 내 돈이다? 빌린 돈이죠. 이자만 갚아야 된다, 원금만 갚아야 된다, 원리금을 갚는다?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 빌리는 걸 갚는 걸, 남의 돈 빌린 걸 갚는 걸 현금 서비스액이라 한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었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당의 저당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저당 상수를 곱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얘기한다. X죠.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원금 상환액만 얘기한다. 그래서 X입니다. 저당에 뭘 곱해서 구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저당에 대해서 지불되는 금액 저당 지불액이 나오고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저당 상환 방식에서 금융론에서 문제가 나오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반드시 뭘 줄 수밖에 없다? 저당 상수를. 그래야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저당 상수가 없다면 저당 상수의 역수인 죽음의 티 기억나세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였죠. 그 내용이 주어져 있을 거다. 그럼 그것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더라. 꼭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틀린 건 2번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인데 원금만 있다 그래서 X인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연간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으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찍고 돌아온다. 빠지면 안 되고 부대 저수지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하여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바로 종합자본 환원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0.5 곱하기 0.1이면 0.1, 10%가 나오는 거죠. 이게 수익환원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중에 수요자 입장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일순간 개털되죠. 그래서 개텔이란 분이 얘기했다. 얘를 개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부채 감당률에 곱하기 대부 비율. 이거 부채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저수지가 아닙니다. 부대 저수지예요.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지 저당 이자율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로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M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찍고 온다? 빠지면 안 돼요. 부대 저수지. 따라해 보세요. 부대 저수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의 줄임말이지 저당 이자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더 작은 거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보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잘 보세요. 그냥 다른 걸 떠나서 부채 감당률이 기준이 지금 분수로 비교하니까 1인데 부채 감당률이 작으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차입자로 하여금 부채 감당 비율을 높이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가 결국은 부채 서비스액을 적게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대출 자체를 적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차입자가 부채를 감당할 것이고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안정된 원금의 회수가 가능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에서 경저세는 빼는 거니까 조순 전후의 크기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빼기 전의 금액보다 더 작아지는 거였죠.
조보다는 순이 작고 순보다는 전이 작고 전보다는 후가 작았던 거예요. 크기 순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승수가 되면 순소득 승수에서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의 크기는 순소득 승수의 크기가 크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잖아요. 조수는 총투자액이죠? 그럼 분자는 총투자액으로 같은데 분모만 얘는 조소득이 들어가고 총소득이 들어가고 얘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크죠? 총소득, 유효총소득이 더 크잖아요. 그럼 분모가 더 큰 애가 분수 자체는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조순전후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데 승수의 크기로 할 때는 뒤집어져서 밑에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순이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 더 큰 거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수는 크기가 반대로 뒤집혀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동일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원래는 세전 현금 수지가 더 커요. 근데 승수가 되면 뒤집히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볼까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짝대기 짝 긋고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가 더 크니까 그게 분모로 들어가 있는 승수는 더 작아지겠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순 전후를 각각 나눠서 승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분자의 총투자액으로 갖게 되는 거고 지금 분자의 지분 투자액으로 갖게 됐을 때 이 둘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분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시험 문제에 순소득 승수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와본 역사가 없죠.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조순 총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순 전후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기 수는 작아지는 건데 승수가 되면 뒤집혀져서 밑에 게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게 2번이 틀렸어요.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작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4번 담보인정 비율은 이게 대부 비율이었습니다. 그럼 LTV가 70%면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금융을 얼마 썼는지 알 수 있는 거다? 그럼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LTV는 V, 밸류, 가치 기준이니까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얼마만큼 활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5죠. 그 다음 5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I, 인컴 기준이었죠. I. 그럼 인컴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소득이죠. 얘는 소득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차입자의 상환은 차입자의 소득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건 소득 기준인 거죠. 이네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더라. 5네요. 꼭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우리의 메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